예, 11시 20분 지나고 있습니다. 금요일이기도 하고요. 여느 금요일 같지 않고 우리가 이제 긴 연휴로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시장 포인트 잡고요. 오늘 남은 장 그리고 다음 주를 겨냥하면서 전략 세우겠습니다. KM 투자 파트너스 김성훈 대표 오셨고요. ISF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하나씩 이슈를 볼까? 일단 우리 시장은 뭐 오늘은 강하게 이제 어제 좀 밀렸던 거 오늘 강하게 가고 있고요. 이슈 보면요. 설 연휴 기간 동안에 뭐 FMC를 포함해서 또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할지 많은 그 이슈들이 쌓여 있는 상황이고요. 네, 주식을 살까 팔까. 이런 건 식상해요. 연휴 전에 사고 갈까, 팔고 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고, 그죠? 오늘 남은 오후에 지금 몇 시간 동안에 뭘 사고 뭘 팔겠어요, 그죠? 사실은 잠잠하면서 포인트를 좀 짚어봐야 되는 상황인데요. 김성훈 대표님. 일단은 FOMC부터 얘기하면 이번에는 뭐 금리 어떤 변화는 없겠죠, 그죠? 네. 지금 보면은 이제 오늘 BOJ 이슈가 조금 있다가 이제 발표가 될 건데, 그렇죠. 예. 지금 과거에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모르고 맞았기 때문에 충격파가 좀 더 컸는데, 그렇죠.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알고 맞은 분위기, 뭐 사실 오늘 주가 지수의 반등폭을 보자면은 뭐 트럼프의 이 디보스 포럼이라든가 일단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감, 그런 것들 때문에 효과도 있었고, 일단 유럽과 같은 경우도 지금 4개월간의 유럽 증시도 전체적으로 다 뭐 독일 지수 같은 경우도 신고가를 경신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뭐 리스크적인 면보다는 호재적인 흐름에서 본다면은 긴 설 연휴에 그럼 이익 실현을 아니면은 비중 확대 사이에서 갈등을 한다면은 주식 비중을 크게 줄일 필요는 없다 해서 저는 이제 뭐 일단 비중을 굳이 얘기를 하자면 한 8대2 정도로 주식 비중을 월등하게 많이 가져가는 편이 맞겠다라고 보이는데, 이때 2500선이라는 지수를 보자면은 불안감이 일부 내재된 지수 포인트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보이는 상황이고요. 일단 이 121선에 대해서는 일단 6개월 전에 경기 둔화에 대한 해소 방향성 측면으로는 2600선까지 가기에는 치고받는 매매 공방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좀 보이고 있지만은, 일단 2월달 돼서 1월달 증시가 오른다고 하면은 전체적인 통계로 봤을 때 2월달에 대한 흐름도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이는 상황이고, 일단 마지막으로 중국에서도 어제 국영보험공사에서 이제 신규 보험료를 일부를 주식시장에 투입하는 증시 부양책도 펼쳤기 때문에 전반적인 글로벌 시장은 일단 이벤트적인 면으로 봤을 때 설 연휴가 공백기가 좀 길지만은 국내 시장에서 굳이 리스크적인 면보다는 이제 긍정적인 면으로 많이 해석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외국인들의 오늘 하루 정도의 이제 공백기가 다시 한번 매수로 전향을 했기 때문에 또 보다 좀 좋은 방향으로서 뭐 해석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긴 설 연휴가 있기 때문에요. 그동안에 뭐 무슨 일이 일어날 수일지는 모르겠으나, 네. 큰 어떤 위아래 쇼크가 없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이제 연휴 지나고도 지금의 상승 분위기로 좀 이어갈 수 있다. 이런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차 소장님, 어쨌든 간에 이제 글로벌 투자하시는 분도 많고 국내 증시에 영향력이 많기 때문에 뭐 연휴 동안에도 투자하시는 분들은 계속 체크할 거예요. 그죠? 어떤 변수들을 좀 체크해야 됩니까? 일단 지금 현재 시장에서 첫 번째 지금 우리가 주식을 살까 팔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팔 수 있는 지금 상황들은 아니겠죠. 지금 이제 워낙 주가가 밀려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사자 쪽에 과감하게 베팅을 조금, 어차피 지금 현재 연휴를 앞두고서 주식을 한다는 것은 저희가 이제 다음 주 금요일 날 이 시간에 뵐 텐데, 네. 그 사이 하나도 안 이루어지는 거죠. 오늘 뵙고 그렇죠. 다음 주 금요일 날 또 뵙는 걸로 되는 건데, 저는 베팅을 한번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외에 특별한 게 있을까요? 특별한 거라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라든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입에서 나온 주식들의 움직임,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최악의 경우가 있을까라고 봤을 때 지금 최악의 경우가 우리가 지금 얻어맞을 수 있는 것들은 어느 정도 좀 나왔다라고 봐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미국 입장에서 보면 허니문 랠리라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이기라 하더라도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도 자기 딴에는 나름대로 위대한 미국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겠죠. 그게 이제 우리한테는 피해가 돌아올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현재 주가 수준에서 삼성전자가 지금 53,000원인데 예를 들자라면 그런 거죠. 빠져봤자 얼마나 더 빠지겠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대형주 위주로 일단 우리가 모아가는 전략,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야죠. 악재가 나와서 삼성전자가 53,000원이 5만 원 깨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반대로
뭐 그런 것들 말고 우리한테 올 수 있는 지금 이제 뭐 스타게이트 같이 이런 어떤 호재가 나온다라면 53,000원이 바닥이었고 6만 원 향해서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후자에 지금은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베팅을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 그럼 뭘 베팅하느냐? 역시 대형주인 반도체, 자동차, 조선, 우주항공 지금 많이 오른 거 아니냐? 여전히 키는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베팅해보는 것도 저는 한번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이제 소장님 그 BOJ 일본 정책은행의 이 결과가 나옵니다. 지금으로서는 지난 12월에도 올릴 듯 안 올렸기 때문에요. 이번에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꽤 높아 보이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시장 충격이 또 좀 있을까요? 아니면 이번에 넘어갈까요? 김성훈 대표님 말씀처럼 일단 뭐 우리가 모르고 맞아야 아픈 거지 맞더라도 나 때릴 거야 하면 긴장하고 딱 맞으면 안 아프잖아요. 갑자기 누가 뒤통수를 때려야 아픈 건데 지금은 어떠한 경우에서 올리던 안 올리던 시장은 이미 그래 예측할 수 있어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충격을 줄 정도의 변수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우리가 또 그와 관련해서 환율을 보게 된다라면 환율이 어느덧 벌써 1,450원 이하에서 놀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물론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꼭 그 일본 때문에만 아니지만 미국도 그런 상태에서 다행스럽게도 1,500원 간다라는 것이 1,480원 찍고 내려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특별히 우려할 수준은 아니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연휴 동안에 챙겨봐야 될 상황하고요. 오늘 오후에 발표가 되는 일본 통화정책, 금융정책회의 BOJ 얘기까지 했습니다. 다음 포인트를 보죠. 네, 반등하는 조선주. 최근에 조선주가 며칠 조정을 좀 받았죠. 어제까지 한 사흘 정도 조정을 받았습니까? 오늘 또 이제 상승세로 나오는데요. 김성훈 대표님. 일단은 조선주는 좋은 건 아는데 어떻든 이 밸류의 부담, 그동안에 오른 것들을 뭔가 좀 다시 불식시켜주고 갈 만한 좀 재료가 필요해 보이기도 합니다. 조선주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보면은 어제 낙폭이 워낙 컸었는데 컸었죠, 오늘 보니까는 그래도 낙폭 일부는 망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뭐 설날 뭐 급등 종목에서 일단 수익을 조금 챙겼다라고 이렇게 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순환매적인 자연스러운 조정으로 저는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방산도 연말에 사실 악재성 이슈 때문에 한 차례 조정을 받고 회복을 한 거고요. 뭐 변압기도 마찬가지로 8월 달에 대장주였던 HD 현대 일렉트릭도 고점에서 보면은 일단 30%의 조정폭을 받고 그 다음에 전고점을 다시 돌파한 상황이라 일단 조선주 쪽을 흐름을 보자면은 일단 대장주 일단 우리가 5사 정도 흐름을 본다면은 8월 달에 조정이 한 10%대 정도 조정을 받고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죠. 저는 일단은 뭐 요즘에 대장주 쪽을 하나 오션으로 본다면은 이제 올해만 들어서도 고점에서 보니까 40%가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흐름에서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악재성을 찾아볼래도 찾아볼 수는 없지만은 가격 하나 올랐다라는 거, 많이 올랐다라는 거. 근데 사실상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이제 악재성보다는 수혜감에 대한 기대감이 더 한번 반영이 될 수 있는 쪽은 조선주 쪽이 조금 더 또 강세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뭐 MRO라든가 일단 한국과의 긴밀한 협력에 대해서 한번 추가적으로 언급을 한번 한다면은 다시 한번 전고점 돌파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조정을 받고 추가적인 조정을 기다리기보다는 조금씩은 더 일단 매수에 대한 흐름을 조금 더 말씀을 드려야겠고 마지막으로 일단 뭐 그 중에서 그런 부담감 없는 종목이 뭐냐라고 여쭤봤을 때는 삼성중공업이 그래도 덜 올랐고 이번에 FLNG에 대한 기대감, 점유율 이런 것들을 본다면은 또 충분히 공략할 만한 종목이 아닐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앞에서 끝내줬으면 제가 추가적으로 질문하려는 걸 아셨죠? 그래서 종목 얘기하셨습니다. 네. 차영주 소장님은요, 조선주에 대한 뷰 알려주시고 긍정적으로 보신다는 답변이 나오면 조선사, 그 다음에 기자재 어느 쪽에다 놨어요? 일단은 지금은 한 템포 좀 쉬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예. 그 어제 이제 크래시가 한번 나왔기 때문에 일단 중요한 것은 최근 직전 고점을 넘어줘야만 매수를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이참에 공부를 하시면 하나오션이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가장 세죠. 하나오션의 3일 전 고점을 뚫어줘야, 그러니까 3일 전 고점이라고 한다라면 우리가 그 57,200원 이걸 좀 뚫어줘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 어제 큰 음봉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전에 일단은 그 음봉이 나오기 이전에 고점 수준인 25만 원을 넘어서야 매수 신호지
지금은 모아가는 전략은 아니에요. 근데 저는 조선주에 대한 장기적인 뷰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단지 차익 매물들이 좀 나오는 입장에서 보면 이 차익 매물들이 좀 어느 정도 소화되고 김성훈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방산주도 차익 매물이 상당 부분 소화되고 다시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기간적인 저는 조정, 가격 조정은 계속 세게 받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간적인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갈 때는 뭘 봐야 되느냐? 그때는 오히려 하나오션이 아닐 것 같아요. 저도 삼성중공업이라든지 한국조선해양이 그 다음에는 이제 실적 베이스로 올라가는 거죠.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실적 베이스보다 기대감이 더 많았던 것이 더 사실 아니겠습니까? MRO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기다리는데, 그 다음에 차기 최선호주로서는 한국조선해양을 저는 선호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선주의 시각은 김성훈 대표님은 뭐 지금 흐름 괜찮다고 보셨고요. 차양지 소장님은 조금 템포 조절, 기간 조정을 거치고 다시 기회를 보는 게 좋겠다고 약간의 좀 결의 차이는 있었습니다. 전략상. 다음 터닝 포인트 볼게요. 네, 화장품이군요. 수출 호조와 중국의 춘제 기대감. 예, 연휴 끝나고 화장품의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인가. 차영주 주장, 화장품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죠? 나쁘진 않았는데 기대만큼 그렇게 또 강하진 않아서요. 화장품 전략은요? 일단 화장품 같은 경우 지금 오늘 작은 종목들이 조금씩 움직입니다. 현재 지금 클리오라든지 네이처셀, 여러분들 화면을 보고 계신 종목들 같은 경우 3%대 반등 좀 주고 있는데요. 그렇게 세지는 않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3%대 반등을 좀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코스메스 콜마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를 좀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따라서 수출 데이터에 반응하는 것도 예전만 못하고, 우리가 이제 중국과 관련해서 기대감을 갖는다라는 것은 이제는 이제 등식이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심지어 화장품뿐만이 아니라 철강, 화학도 중국의 경기 부양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투자하셨던 분들이 조금 안타까운 현상들이 좀 보이고 있는데, 그냥 저는 좀 중립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준에 있어서 오르지도 빠지지도 그러니까 않는 거기 때문에 보유자의 영역이고요. 매수를 그러면 지금 하는 것은 어떠냐라는 부분에서 오히려 매수는 다른 쪽으로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보다 더 강한 모멘텀이 있죠. 미국의 스타게이트라는 모멘텀, 그다음에 우주항공 관련된 모멘텀, 이런 쪽이 있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 아니고 신규 매수로 화장품을 보기보다는 세게 올라가고 있는 거. 그러니까 이게 많은 분들이 그런 거예요. 야, 그거는 올랐잖아. 안 오른 것 중에서 그럼 화장품 사서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니야? 충분히 그러실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과거 사례를 보게 되면 가는 애들이 더 빨리 가고 안 가는 애들은 천천히 가는 거죠. 저같이 뚱뚱한 사람들이 한번 가면 그 탄력으로 더 가는 거지, 제가 한번 움직이려면 엄청나게 시간이 걸린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뚱뚱하지 않으신데 뚱뚱하다고 그러죠. 더 살을 빼고 싶으시다는 얘기인 거죠. 네. 자, 연휴 앞두고 있고 시장이 또 이렇게 좋으니까 이렇게 좀 여담도 하는 겁니다. 자기 사실 안 좋으면 말도 조심스러운데요. 화장품은 좀 애매합니다. 그죠? 말씀하신 그렇죠. 거죠. 적극적으로 좀 비중을 실기에는 조금 그냥 애매하고 중립 구간으로 보자는 말씀이셨고요. 다음 넘어갈게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합의가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재건주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가야 될 때인가? 트럼프의 취임 이후에, 트럼프 취임이 아니더라도 지금 3년입니다. 3년 전쟁이요. 그죠? 2월 24일인가 발발했거든요. 제가 이제 12월 24일로 해서 기억하고 2월 24일. 3년이에요. 워낙 지금 피로감이 크기 때문에요. 그리고 최근에 나오는 것들은 종전 혹은 휴전에 대한 기대감이 있죠. 네. 그러면 김성훈 대표님, 재건주는 어떻게 접근할까요? 네, 지금 만약에 이제 종전에 대해서 이벤트가 나오면은 그거는 재료 소멸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예. 그래서 수혜주로 본다면은 트럼프가 과연 국내 기업에게 베네핏을 줄 것인가, 그것도 굉장히 의문인데, 캐터필러가 많은 양을 가져가고 거기서 이제 연관된 밸류체인 쪽으로 본다면은 국내 기업들에게 연결고리가 있을 거고, 거기서 이제 진성티시라든가 이게 캐터필러 향 한 80% 정도 매출 올리고 그런 기업들이 오히려 좀 수혜를 받는 거지. 작년에 많이 올랐던 현대 에버다임, 그리고 최근 들어서 SG, SY 스틸텍 이런 종목들이 보면은 지금
주가가 한 2배 정도 상승해서 고점에서 아직도 하락폭을 보여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세론이 나온다면 이런 쪽으로 급격하게 나올 가능성들이 충분히 있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흐름에서는 일단 대형주들 뭐 현대 HD 현대인프라코라든가 현대건설계 실적은 안 좋게 나왔지만 이번에 또 주가가 중국의 경기 부양 관련돼서 이슈로 반등이 나오고 있고 뭐 필리핀에서 이제 굴착기 수주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온다면 저는 일정 부분은 대형주 쪽 주가가 이제 턴하고 있는 대형주 쪽이 오히려 낫겠다라는 뭐 짧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짧은 말씀이 아니라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인사이트죠. 종전 전쟁 끝나면 주가 오를 거예요. 그거는 사실 단순한 시각이고, 그죠? 그런 기대감만으로 올랐던 거는 오히려 세론이 나오고, 이제는 실질 수혜주를, 그죠? 실질 수혜주를 찾아야 된다는 말씀이십니다. 재건 관련주까지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이슈 4가지에 이어서 종목 보죠. 김성훈 대표님은 BHI를 12월 24일에 말씀하셨군요. 예, 원전주가 움직여서 꽤 높은 수익률을 기록을 했고요. 원전은 지금도 흐름이 좋습니다. 오늘 관심주는요? 네, 오늘은 뭐 계속해서 관세 무풍지대 해서 관심을 계속 보였지만 주가가 아직까지는 그래도 뭐 턴이 강하게 나오고 있지 않았는데 하이브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하이브 같은 경우는 4분기 영업이익은 이제 한 800억 원으로 일단 공연에 대한 성수기가 이제 4분기이기 때문에 공연에 대한 마진율, MD 마진율이 굉장히 좋고 일단 뉴진스에 대한 공백을 아일릿이라는 신생 그룹이 잘 채워주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 일단 이제 제이홉도 공연에 대한 마진을 계속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서 BTS는 5월 달에 컴백을 하지만 그 전에 저는 이제 일단 주가의 턴은 한 3월 달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 투어스라든가 컴백을 4분기에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룹주들에서 앨범 판매가 한 1,100만 장 이제 이 성수기의 저력을 한번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서 하이브 이제 목표 주가는 25만 원 그리고 손절가 18만 원 제시하면서 엔터주들 가운데서 대장주로서 하이브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뭐 JYP를 많이들 얘기하셨는데 이미 JYP 올랐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하이브를 엔터주의 대장주로서 관심주로 말씀하셨습니다. 차영주 소장님은 1월 초에 3일날 한미반도체를 얘기하셨군요. 반도체가 이제 그 이후에 움직여서 SK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많이 올랐고요. 36%까지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관심주는? 오늘 관심주는 현대글로비스입니다.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 지난 6월에 이제 왕회장 유고설 이후에 그때 당시에 제가 MTN에서 가장 먼저 현대글로비스를 말씀을 드렸고 그때 9만 원대였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어느 정도 14만 원대까지 올라왔죠. 지금 이제 제 얼굴 옆에 주봉을 한번 띄워주시면 주봉으로 놓고 보면 그동안 우리가 작년 한 10월서부터 10, 11, 12 거의 3개월 동안 주봉으로 박스권을 보다가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강한 교과적인 돌파 신호가 나오는 거죠.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추세적으로 상승에 대한 부분들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일봉으로 보더라도 계단식 상승의 전형적인 모습들을 현재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라면 전 충분히 다음 주를 해봤자 이제 금요일인데요. 오히려 현재 지금 이제 우리가 배당도 받으실 수 있고요. 글로비스 같은 경우 그런 부분들까지 보게 된다라면 지금 오늘 공략해서 다음 주 하루 그 다음 주까지 한번 좀 보셔도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현대글로비스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오후에 투자 포인트, 오늘을 포함해서 연휴 동안의 전략 포인트들, 관심 종목까지 두 분 함께 했습니다. KM 투자 파트너스 김성훈 대표, ISS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 두 분 고생하셨고요. 네, 긴 연휴 들어갑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쉬시고 재충전하시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